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장 풍경이 확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의 좌석 배치대로라면 의장석을 기준으로 중앙 통로 좌우 좌석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측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두 당의 자리 배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자리 배치뿐만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의 공조에 따라서 그간 야권이 강조한 개혁 과제들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 셈인데요. 마침 개혁보수 신당,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정책연대도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요,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 여야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개헌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개헌을 고리로 한 합종연행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민심은 개헌에 어떻게 반응할지 조기 대선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의 김세연 의원을 각각 연결해서 개헌과 정책연대 등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기획한 순서인데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오적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이 뒤집어도 우병우 써머리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법꾸라지 김기춘 써머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순실이 최순실 써머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최순실을 탈탈 털어주실 악마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악마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런 별명이 들려오더라고요. 올해 사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스타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이름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긴가민가 했었는데 10월부터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온 국민이 시달리다 순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병까지 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예. 자, 저도 한 2달 전부터요. 꿈을 제가 안 꾸는데 꿈에 최태민 씨가 간혹 나와요. 뉴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오늘 거꾸로 한번 가보죠. 하도 많은 기사가 쏟아져서 이제 뭘 어떻게 잘못한 혐의가 있는지 국민들이 가물가물합니다. 먼저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먼저 좀 썸머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한 2달 사이, 3달 정도 되겠죠. 그 사이 들었던 여러 가지 언론의 의혹들 같은 게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에 하나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뇌물과 관련돼서 특검이 가장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제 최순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대부분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건데 이거는 원래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최순실은 자연인,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이 다른 누군가와 항상 공모를 했다.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공모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공범으로 다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이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강제 모금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 회사를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복잡하지만 KD 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그룹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 또 그다음에 최순실의 문화계에서의 가장 큰 오른팔 역할을 했던 차은택 운영하는 회사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해줬고 또 하남 쪽에 최순실이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팔았었는데 그쪽에 무슨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겠다면서 롯데에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도 역시 강요한 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요. 몇 가지 또 신기한 게 고영태 씨가 최순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이제 포스코 쪽에도 그랬고 또 WK라는 곳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뭐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펜싱팀, 장애인 펜싱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신의 수익 사업으로 사물했다라는 그런 뭐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유명했던 얘기 하나가 포스코 계열사인데 광고업체가 굉장히 큰 데가 있었죠. 그 광고업체를 뭐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이거를 뭐 그 광고업체가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회사니까 아예 가져보려고 네.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광고업체를 인수했던 다른 회사를 협박을 해서 지분을 다 뺏으려고 했던 그런 일을 벌였던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터졌을 때 큰일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은 사실은. 가물가물한 사건이 그렇죠. 됐어요. 포레카. 예. 거기에 또 여기도 이제 또 그 차은택이 관련된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차은택이 이제 뭐 뮤직비디오하고 광고 이런 쪽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KT도 이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죠. 큰 그룹이니까 KT의 2사람 정도를 아예 심으려고 했죠. 심어서 그렇게 심으면 뭐 할까요? 차은택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를 몰아주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것이 주로 뭐 재단 모금이라든가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 게 이 K스포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K스포츠로부터 연구 용역비를 받아내려다가 네. 이거는 이제 사기 미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돈을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까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그 장시호 씨 조카죠. 최순실 씨의 그렇죠. 조카가 개입돼서 제1기획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것을 뭐 설립한 다음에 제1기로부터 한 16억, 2억 이렇게 돈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에 사실은 대통령 아니면 안종범이 공모하여라고 네. 아예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혼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보도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얘기인데 네. 왜 연설문과 관련한 범죄는 없냐.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증거가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범죄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처벌을 받는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딱 공무원만 저지르도록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서를 전달받은 민간인이 공범으로도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은 이 아예 그 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건 이제 대통령이 네. 국정농단을 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상한 게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거면 최순실의 범죄에 있어서는 태블릿 PC는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최순실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물고 넘어지고 있죠. 그게 이유가 뭔지는 예,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뭐 다 연루돼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대통령 그리고 이 안종범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등 이 공직자들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죄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정농단죄라는 건 없죠.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이 쓱가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 검찰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이 청문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한데 그래도 괜찮다. 증거만 확보되면 검찰은 유죄 입증이 가능하니 국민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입니까?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청문회가 그렇게 답답하게 운영됐던 배경에는 그동안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위증 혐의가 보이는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검이 증거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청문회 나온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거 자료 다 갖고 있는데 다 거짓말하고 있네? 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증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위증 때문에 처벌까지 더해진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청구를 하면서 위증 부분도 적시를 했어요. 지금 긴급 체포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스포츠재단 돈 삼성돈 관련해서 지금 제1기획의 김재열 사장이 소환돼 있습니다. 참고인이지만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 시점에서 죄목을 쭉 정리해 주시니까 이 2달여간의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인가?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자 새로 나왔던 것 중에 노승일 K스포츠 부장과 네네. 주고받은 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네. 공개가 됐죠. 거기에 최순실이 썼던 아이디가 있죠. 닉네임. 네. 이 닉네임이 블루원이라고 영어로 써놨답니다. 블루원. 블루는 청와대고요. 네. 최순실이 아니라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최서원의 결국 원이군요. 그 청와대의 최서원이란 거죠. 지금 최순실은 자기가 쓰는 카카오톡의 청와대의 주인이 자기라고 나다. 공개적으로 떠들었던 겁니다. 이야. 그 배경이 어떻게 된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순실의 아버지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인데 제 꿈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4년에 사망을 했죠. 근데 굉장히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승려다, 목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승려란 얘기가 나온 계기도 사실 여자 문제 때문에 네. 간통죄 처벌이 엄격하던 때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절로 도망 들어가 있는 바람에 승려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네네. 실제로 뭐 승려로는 보이지가 정식 승려는 않고요. 아닌데. 네. 그런 얘기가 붙었고 최순실의 어머니가 이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삼은 것만 5번째였고 네네. 여자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이 5번째 부인 임선 씨가 가장 최태민 씨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영향력도 많이 행사를 했고 사실상 최태민 씨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거의 혼자 다 차지했을 만큼 아하.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마지막 결혼이긴 하지만 가장 최태민 씨를 장악했던 그런 네. 어머니였고 네. 이제 그게 최순실 씨의 어머니였던 거죠. 근데 최태민 씨를 중요한 것만 딱 되돌아 보면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박근혜 영예 그때 당시 영예를 네. 유경수 여사가 서거됐을 무렵에 접근을 해서 74년이네요.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게 뭐냐면 대한구국선교단이라든가 대한구국봉사단 같은 걸 만들었고 네. 나중에 이게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그때는 안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할 때였죠. 지금보다도 네. 훨씬 중요할 때였기 때문에 그 안보 이슈 더하기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또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그 배경으로 삼아서 마치 최순실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는 대통령의 문화융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다라는 명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아하.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안보 문제,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협찬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 했던 거는 다 아버지로부터 사업 부조를 물려받은 거죠. 그 무대를 봤던 지금 거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평행이론처럼 소름이 끼치게 닮았네요. 네, 똑같은 구조였던 70년대에도 거예요. 재단을 통해서 최태민이 다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고 큰 영예였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똑같이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뭐 전략이냐 이런 그렇게 비판도 나온 나오는데 겁니다. 최순실이 근데 이제 말씀드린 네. 새마음봉사당에서 거기 그 휘하에 새마음대학 총연합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총연합 회장이었고요. 그때 이제 박근혜 영예는 항상 최태민과 최순실과 함께 그 행사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던 이런 것들도 있고 명예총재로 아마 추대를 해서 네. 굉장히 박근혜 영예를 앞세워서 이 모든 사업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떼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걸로 알려졌죠. 40년간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남는 숙제가 이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나오는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과연 얼마냐?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재산이냐? 또는 최태민 씨가 이 축제를 한 과정이 부정한 건 아니냐?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특검에서 주변 인물 40명에 대해서 재산 내역 파악에 들어갔고요. 네. 오늘자로 이복 오빠죠. 최순실 씨, 이복 오빠 네. 최재석 씨가 들어가서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네. 이제 재산 환수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재단을 설립해서 빼앗은 돈은 사실상 대통령이 그렇게 받은 거다라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자 뇌물에서 직접 뇌물이 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양지열 변호사와는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